인간이 되게 합리적이고 똑똑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멍청하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많이 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장급들이 선택 설계자가 되어서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계도해야 됩니다. 그치? 이 450페이지나 되는 이 책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례예요, 사례. 그러니까 이건 사례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넛지는 부드러운 개입인데요. 여기 있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마다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호모사피엔스의 두 가지 시스템이 뭐가 있냐면 자동 시스템이 있고 숙고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자동 시스템은 일단 본능적이고요. 직관적이고요. 시간이 필요 없고요.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숙고 시스템은 시간도 필요하고 심사숙고해야 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노후에 연금에 가입을 하거나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적금을 드는 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인데 정작 중요한 선택은 자동 시스템으로 선택을 하고 강아지 사료나 옷을 살 때는 여기는 숙고 시스템이 작용을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한테 뭐가 필요해요? 부드러운 개입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숙고 시스템이 아니라 자동 시스템이 얼마나 끊임없이 반응하는지 우리에게 왜 넛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예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요. 그 예들을 몇 개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기준선 설정 및 조정의 파트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행복하십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1부터 10까지 번호에 체크를 하세요. 라는 질문을 해. 그리고 그 밑에 한 달에 데이트는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몇 번? 이렇게 쓰게 질문을 해요. 주관식으로. 예, 이 두 개가 상관관계 질문에 10%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똑같은 질문에 순서를 바꿔봅니다. 같은 질문인데 바꾸잖아요. 그럼 첫 번째, 행복하세요? 데이트 몇 번 하세요? 그러면 예, 뭐 어느 정도 행복하고 데이트 몇 번 해요? 별 생각 없이 답하다가 이걸 뒤바꾸잖아요. 한 달에 데이트 몇 번 하세요? 데이트요? 언제 본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 다음 나온 질문이 행복한가요? 이렇게 나온 거야. 그 어떤 생각을 해요? 이런 젠장할 인생. 난 데이트도 못하고 상관관계가 순서만 뒤바꿨더니 60% 이상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선 설정이에요. 그다음에 또는 뭐냐면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입수 가능성 발견법이라고 나옵니다. 좀 더 위험하고 치명적이고 두려운 단어를 선택하세요. 핵전쟁 대 콜라, 핵전쟁, 테러 대 감기, 테러, 비행기 사고 대 자동차 사고. 비행기 사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왜 문제냐면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 당연히 준비해야죠. 우리 테러에 대비해서 공항에 이렇게 군인 견하고 경찰들 실탄 장비하고 CCTV도 달고 경찰 인력 늘려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맞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건 어디예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상담 전화랄지 시스템이랄지 이런 환경들, 이거에 예산이 더 많이 가야 되는데 예산 배분이 잘못될 수 있으니 이건 충분히 넛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유사성 발견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냥 눈감 폭격해서 무작위로 떨어진 것 같나요? 아니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더 폭탄을 투하한 것 같나요? 왠지 뭉쳐있네요, 이거. 그죠? 네. 어디가 뭉쳐 있습니까? 강 쪽이 좀 뭉쳐있는데. 그죠, 템즈강 우측 가단부에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좌측 상단부도 뭉쳐 있죠. 맞아요. 그런데 X 형태로 4등분을 해볼게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죠? 무작위로 떨어진 거예요. 실제 이거는 무작위로 떨어진 건데 사람의 본능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손실 깊이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인간은 이익보다 리스크를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를 풉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리잖아요. 10만 원을 잃어요. 아, 짜증나네. 틀리면, 음. 맞추면 얼마를 받아야 이 문제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제가 주변에 다 물어봤거든요. 대부분이 20을 얘기했어요. 적어도 좀 표현이 그렇지만 판돈이 걸린 돈이 2배는 돼야 도전을 최소한. 한다는 거죠. 최소한.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익보다는 리스크, 위험을 더 싫어한다는 거죠. 맞아요. 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현상유지 편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버스 타면, 지하철 타면 앉는 자리 가서 하는 거예요. 맞아. 인간은 서는 데도 정해져 있어. 맞아.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들었고요. 제가 제일 좀 와닿았던 거는 여기는 환경에 대한 넛지의 예였어요. 환경에서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에너지 절약 넛지인데요. 그 집에서 에너지가 어느 정도 평균 이상 쓰잖아요. 이 구체예요. 동그란 건데 이걸 딱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 막 에너지를 많이 쓰면 이게 빨간색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야, 야 TV도 꺼봐, 난방 좀 낮춰봐 그러잖아요.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이 구체 하나로 에너지 절감률이 확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넛지예요. 이 저자분은 우리의 세상이 수많은 넛지로 보다 좋아지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넛지가 어떤 것들인지 함께 공감해보고 이 중에 좋은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갖다가 활용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